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가벼울 때 오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의 정원에서 마음의 정원 대표님이랑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MBTI와 고민거리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음의 정원 상담센터 대표 신동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자리를 길어서 아주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가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일이 정말 많이 없어요. 본인의 니즈에 의해 찾아오시지 상담센터가 먼저 어떻게 다가가거나 이런 걸 홍보를 하거나 저희가 이런 데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라고 먼저 다가가기가 정말 쉽지 않고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먼저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보자마자 흔쾌히 수락을 하고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전 처음에 진짜 주저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갖고 상담 받아보고 얘기 나눠보고 하는 그 시간이 한 50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정말 좋았었어요. 그러면 마음의 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상담 섹터고요. 가벼운 어떤 고민들 그냥 나 어떡하지? 요즘 조금 힘든데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오래 배워온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나 깊이가 있는 그런 어려움까지 심리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뭐든지 다루고 있는 심리상담 섹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정신과랑 뭐가 달라요? 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정신과를 가시게 되면은 보통 약물 처방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요. 의사랑 대면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뭐가 힘드세요? 쭈쭈쭈쭈쭈 적어요. 이거에는 무슨 약, 요거에는 무슨 약. 그래서 따따따닥 해가지고 진단이 나오고 진단에 맞는 처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약 드시면은 나을 겁니다. 내가 약 받아 먹고 싶다 하면은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약은 조금 뭔가 부작용 같은 거 좀 걱정되고 약은 좀 그렇다. 나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 사람이랑 좀 소통하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카우치에 서로 이렇게 의자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풀어지고 뭐하면 선생님도 감사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상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심리상담센터는 해소, 그렇죠. 말로 하는 거. 그리고 병원은 해결, 약 먹는 거. 약 먹어서. 똑같이 해결은 가는데 가는 길이 달라요. 약 먹어서 가느냐 아니면은 대화를 통해 푸느냐. 뭐가 맞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다는 없어요. 저희 상담센터에 와서 오히려 약 드셔야 돼요 하고 저희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먼저 갔는데 그쪽에서 선생님은 상담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좀 큰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벼운 고민거리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제일 많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마 통계를 내면 전부 다 1대1, 1대1, 1대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 온다가 아니고 저 진짜 포괄적으로 거의 다 오세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가벼운 어려움으로 오신 분들은 확실히 일찍 이제 종결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문제니까 가볍게 가시고 좀 어렵고 깊은 문제에 오셨다 하면은 그만큼 이제 좀 오래 걸리죠. 그런 거 있어요. 그 정도 차이만 있지 어느 정도로 많이 오시는 거의 비슷하게 다 오세요. 진짜 감기 같은 가벼운 걸로 오시는 분들 많고 진짜 폐렴이나 이런 중증이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 많고 보통 인식이 정말 큰 문제를 갖고 있어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게 아니라서 저도 옛날에 왔을 때 제가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이 정도면 가벼운 거였을지. 뭔가 살짝 더 첨언을 하자면 편하게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정말 가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 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너무 오래 멀리 와버린 거죠. 감기일 때 잡았으면은 진짜 간단하게 끝난 일인데 그거를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볼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돌아오신다. 그때 돼서 오시면은 치료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고
사실 저희 상담 받으시는 분들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드는 거고 내가 쏟은 에너지도 많고 그렇게 폐렴이 될 때까지 너무 혼자 앓고 있다 오시지 마시고 감기 정도일 때 오시면 좋겠다. 나 개인적인 소망.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MBTI랑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맛에 약간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스크림 맛도 통계를 내보니까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MBTI랑 맛은 연관성이 없는데 주문하시는 모습이나 방법 같은 건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셨을 때 어떤 분은 주문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분, 어떤 분은 여기서 뭐 먹지 하고 기다리는 분, 그리고 직원의 도움을 바로 요청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원이 도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고 이게 오히려 MBTI랑 조금 더 연관성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맞죠, 맞아요. MBTI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행동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검사에 아니 나의 행동 패턴 두 가지 선택지가 들어있을 때 내가 어떤 쪽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느냐라는 어떤 성향과 선호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가게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훅 들어갈 거예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죠. 저는 MBTI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INTP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FJ랑 네. ENTJ가 거의 번갈아가면서 T랑 F가 거의 50대 50이에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뭐 타고난 기질 같은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바뀌. 그래도 보통 4개 막 다 변하고 그런 사람은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은 쉽지 않죠. 뭐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선호도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내가 초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요. 취준생이었을 때는 I였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E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주변 상황에 따라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이제 뭐 T가 됐다가 F가 됐다. P가 J가 됐다. 뭐 이렇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가 한꺼번에 보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C였다. 저도 원래 정식 검사지로 검사를 하기 전에는 ENFP였거든요. 와이프가 계속 너는 E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뭐 어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정말 F는 아니거든요. E와 I는 거의 중간인데 F와 T는 거의 그냥 끝이었어요. 그때 뭔가 어디에 홀렸나 뭔가에 그런 사람이고 싶었나라는 맞아요. 그런 사람이고 싶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내가 뭔가를 체크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체크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 라는 쪽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F인 쪽에 홀렸다. 네. 근데 이게 일부러 오늘부터 F다. 그리고 F 쪽에다 체크하면 당연히 F로 나오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되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F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T인데 F인 사람이 되고 싶어. F인 사람이 좋아 보여. 그럼 무의식적으로 F 쪽에다 체크하는 경우가 그럼 F로 나와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이런가 고민하는 찰나에 그런 사람이고 싶으니까. 네. 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임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체크하는 검사를 자기 보고식 검사라 그러는데 이게 자기 보고식 검사가 갖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죠.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내가 체크할 수도 있다. 정식 검사지라고 하지만 그때 내가 선호하는 방향,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손님들이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래서 10개의 질문을 선정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긴 할 건데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저희가 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전화통화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정확한 앞뒤 상황도 전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앞뒤 맥락을 알아야 네. 이 사람 이분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뭔가 그거에 맞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 드린다거나 명쾌한 답을 드린다거나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저희가 질문을 한 20개에서 거의 30개 가까이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받은 질문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몇 가지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이제 큰 대분류에 따라서 좀 원론적인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를 해봤더니 성격적인 어떤 어려움, 질문, 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대인관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호의 대인관계분에 되셨어요. 그리고 불안,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 크게 보면 스트레스까지 4개고, 네, 불안, 대인관계, 그리고 성격. 이렇게.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 안 받고 생각하면 없죠. 저 옛날에 되게 자만하면서 살았던 게, 나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라고 하면서 좀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느낀 바로는 모든 게 스트레스. 그조차 약간 회피성 스트레스 도피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스트레스였더라고. 그냥 뭐 스트레스가 막 정신적으로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그냥 고민도 약간 스트레스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 왜냐면 그땐 대수롭지 않았으니까.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그냥 쳐낸 건지 모르고. 당연히 이 세 개 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요?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럼 성격은 어떤 내 성향에 대한 게 좀 있었고요.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사회생활 하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있었고,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질문들, 어려움들, 이런 쪽으로 이제 거기다 성격으로 분류가 됐고요. 방금 전에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잘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비슷하게 사실 성격도 그렇고 아니면 뭐 대인관계나 불안이나 뭐든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느끼는 어려움을 그게 정말 되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니면 좀 성격적으로 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스트레스나 성격 문제가 아니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진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핵심은 되게 저 밑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은 뭐 성격이든지 스트레스인지 뭐 이런 거일지 몰라도 사실 상담에 와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내 진짜 문제 내지는 내가 정말 다뤄야 할 것은 그 안에 파고파고 들어간 어떤 숨겨져 있던 무엇이었구나 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때 이제 그런 문제로 만약에 상담센터에 오셨다 처음에 이제 신청하실 때는 저는 고민이 많다고 그때요. 그때 부부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가, 왜 화를 내는가로 왔었는데 결국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렸을 적의 문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그때 그렇게 상담을 받고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세상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되게 많으니까 현재 나는 뭐 이러한 문제가 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고민이어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와의 관계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내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였었고 어머니라는 어떤 여성상 그대로 아내와의 대상에까지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쪽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원, 핵심은 사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었던 거죠. 요거를 해결하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결이 된다. 정말 신기했던 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애써 부인했던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설득하는 거죠. 그거 너가 생각했던 그 문제 아니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납득을 하고 가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납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는데 나는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네. 이게 이제 납득을 하고 여기서 떠나가야. 그럼 저는 사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 왔거든요. 알았으니까 알고 갔으니까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만약에 다음에 오면 저는 다른 문제로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거고 상담하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와갖고 둘이 화해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참 좋은 기억이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가 될 거다라고 결국 이런 얘기예요. 또 성격이든지 스트레스든지 뭐 대인관계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쭉 얘기했던 어떤 핵심적인 문제로 다다를 수 있는 초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둘이서 수능을 만지라네. 누가 떴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 그래 재수하시고 괜찮아 이러고 쿨하게 재수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네. 그 친구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고민과 중압감과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은 똑같이 수능이 999 떴다는 상황은 둘이 똑같아요. 누구는 아주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한 1년 더 하지 뭐 가도 되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여기 올려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도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경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경도의 문제도 아니고 나는 왜 이거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는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혔지? 왜 나는 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지? 유독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늘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씩 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혼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면 그렇게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물어보고 부모님 물어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렸을 때 엄청 물어봅니다. 대중 분들은 아니 나는 지금 내 일이 힘들어서 왔는데 자꾸 어렸을 때 일이 물어보고 부모님 일은 왜 무서워보고 아니 나는 당장 내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문제라니까 뭐 어렸을 때 일을 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뿌리를 찾게 돼 있어. 나는 왜 유독 이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그 이유가 뭘까? 를 차근차근 되짚어서 과거로 가다 보면 결국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고 왜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자라오면서 겪은 어떤 경험, 무슨 그런과의 관계, 거기서 겪은 어떤 무언가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빵 하고 터질 일이 없었을 뿐 이제 와서 저 이상한 직장 상사와 웅크리고 있던 애가 드디어 빵 하고 터져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려운 시작한 지금 당장 상사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려면 점집을 가야지 훨씬 더 정확하게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개인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상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면 불안감이 해결돼요. 이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왜 이렇게 힘들지? 무언가 우려되는 게 있나? 예를 들면 나갈까봐 불안하니까 사실 불안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안하죠? 돈을 못 벌까봐, 어떤 사람을 만날까봐, 결혼을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죠? 알고 봤더니 두 분이서 어마어마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싸우는 건데 내가 그게 왜 불안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하고 가다 보면은 뭔가 핵심에 닿게 되고 그래서 그 핵심을 해결한다기보다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질문을 그럼 뽑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하나 뽑아주세요. 약간 이게 그 투명해서 근데 절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고 근데 가끔 궁금한 점을 안 적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안 적어주셨어. 다시 볼게. 네, 연락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안 적어주셨어. 이럴 수가. 이 맙소사 이것도 안 적어주셨고. 네. 알겠어요. 가벼운 것들만 뽑으세요. 이제 있겠지? 이제 있을 야! 거예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여자친구를 네. 더 알아가고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맞춰갈지 늘 여자친구와의 관계 어렵죠. 뭐 저는 제가 상담자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우선 어려워요. 이거는 쉬운 게 문제예요. 쉬움은 쉽게 쉽게 느껴진다?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이상해. 왜요 쉽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쉽다.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돼. 정말 어떻게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뭐 쉬울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확률이 어렵겠습니까? 커플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누구 하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둘 다 동의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너가 문제야. 난 문제 없어. 너 혼자 가. 그러면 이런 사실 상담할 때 한쪽이 끌려오는 게 이런 그러면 비협조적이고 얘기도 안 하고 해봤자 이상한 소리만 한다 요거 하게 그리고 이제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정말 날몇 대 사실은 본인이 비협조적이고 그러면 이제 끌고 온 그 사람도 복장에 턴이 그렇죠. 돈을 10만 원씩이나 내고 왔는데 아무것도 입 닫고 있고 본인의 부부 상담 그렇든 개인 상담이어도 이 타인에 의해 오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상담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 부모님이 데리고 있고 비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전 상담할 수 있다 하고 선전은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 이끌어내는 게 비협조적인 사람도 어떻게든 뭐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게 사실 1시간으로는 너무 힘들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려면 여자친구를 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대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뭔데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느냐 깊은 얘기, 살아온 일들, 벌었을 때 얘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걸 느껴 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를 충분히 대화를 나눠주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나 대화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대화할 때 짜장면 먹고 싶어 라고 저 말씀드리겠어요. 네,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짜장면 먹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걸 느끼지? 나는 어떤 생각이 들지? 이런 걸 느끼고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네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 말을 해서 나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어땠고 나는 뭐 어떤 게 하고 싶어졌고 사실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한 저 혹시 저한테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물어봐 주실래요? 짜장면 시켜 먹어. 보통 이렇게 나오죠. 먹어 라고 했는데 아니? 나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난 짬뽕. 네. 이 너의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 뭐 나 어떤 주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작업을 서로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지금 얘기, 옛날 얘기, 앞으로 얘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굉장히 많은 상황들과 뭐 나는 뭘 느끼고 나는 뭘 생각했어 라는 걸 말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스스로도 한번 새롭게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알게 되고 듣고 있는 상대방도 아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걸 느껴왔었구나. 여자친구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여자친구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어떤 게 나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슬픈 감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지 뭐 어떤 감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스스로도 탐색하면서 그 탐색한 거를 말해주고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걸 듣고 아 나는 또 어떻지? 그걸 생각해서 말해주고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되고 그리고 아예 아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외면을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조금 신만이가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 MBTI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으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난 짬뽕이라고 말하기 전에 생각 한 번을 해보고 이렇게 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국은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없으면 공부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화법을 익혀야 된다. 절대 뭐 이렇게 듣는다고 바로 이 화법이 나오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중재를 해주는 거죠. 네. 혹시 이렇게 대화를 할 방법이 좀 적혀 있는 그런 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아이 메시지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나오실 텐데 네. 나 대화법 아이 메시지 내지는 나 대화법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것만 적혀 있어요. 아이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이게 아이를 네. 아이는 나 아이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 영어 문법이나 영어 화법에는 이게 굉장히 잘 맞는데 한국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땠어? 라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만 얘기해요. 네, 그게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인터넷 치면 교과서적인 그런 것만 다 나와 있어서 그대로
그냥 거기 있는 걸 따라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핵심과 메시지는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태를 내가 천천히 돌아보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해라 라는 그 취지거든요. 네, 적당히 이제 흡수할 건 흡수하시고 걸러낼 건 걸러내셔서 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 메시지라는 게 카테고리를 나눴던 뭐 성격이나 대인관계, 불안, 뭐 스트레스 이런 데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표현할 줄만 잘 알면 이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 굉장히 많은 도움 받을 거야.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게 거의 시작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알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 요게 어떤 알파와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나 연습을 평소에도 해보신다면 내가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 조금 돋담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도움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혼자 있을 때도 그냥 명상하듯이 명상하듯이 저 밖에 구름을 보고 뭐 시를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가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눈과 귀, 코, 입으로 많이 느끼고 처리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희가 현대인은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부하고 있다. 대파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뿌리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해볼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해봤고 모르다 보니까 아예 여기가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이 밖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 그러다 보면 해결이 안 되고 더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고 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다 돌아다녔는데 안 보이고. 근데 결국 근데 그걸 내 안에서 찾고 나 하면 이제 거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참 이럴 테러리즘이에요. 신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도 하나 뽑아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지를 뽑아보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진짜 어떻게 마이너스의 소리다. 어떻게 이런 것만 하시는지. 아이고. 네, 마음의 정화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검사도 있나요? 많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사실 MBTI는 상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검사는 아니에요. 거의 곁다리로 흘러가는 검사고 저희가 하는 거는 MMPI, TCI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고요. 뭐 여기서 좀 더 보고 싶다. 뭐 SCT 정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MMPI와 TCI. 제가 했던 게 TCI였죠. 네, 기질 검사. 네. 요 두 가지를 저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도 MMPI와 TCI 사실 이거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검사를 뭔가 해서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딴 거 하지 마시고 한 개만 하겠다, MMPI 두 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 그럼 TCI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바고 가장 정확하게 나오고 사실 뭐 다른 거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서 다 나옵니다. TCI만 했을 때도 저는 저를 알아가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나왔을 때 뭐 자극 추구가 99였나? 이야.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95 이상 있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참을성이 98, 7? 약간 이랬던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네요. 자극 추구가 99인데 참을성이 99야. 네. 추구하는 자극은 이만큼인데 맞아요. 다 참아. 다 참고 있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온다질라토를 시작하고 나서 한 검사였는데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를 차렸구나. 그리고 계속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6개 뽑았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건 제가 쓴 질문이라 제하고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그냥 진짜 랜덤으로 5개만 빠르게 뽑아주세요. 아니면 미팅에 있으면 좀 좋아요. 어차피 다 섞인 거기 때문에. 세 개나. 네, 우선 3개랑 2개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저희
이렇게 앞에 놓인 5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할까? 야, 이건 뭐 저기 심리 상담 쪽으로가 아니고 제가 감히 딱 말하자면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안 해요. 좀 더. 이해하려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그냥 차단. 네, 뭐 차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굳이 안 싸웁니다. 무시. 왜냐면 대답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더 방법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면 버릴 수 없는 사람이 그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버리고 외면하는 걸로 끝난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 너무 근데 같아요. 버릴 수 없는데 자꾸 옆에 있는데 내 사람들한테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부대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네. 저희가 그거에 맞는 어떤 맞춤식변이 돼야 되는데 상황을 지금 모르니 저희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일단 제일 쉬운 거 일단 무시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피치 못하게 꼭 그 사람과 상대를 해야 한다. 일단은 같이 대화해보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힘들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화? 근데 보통 이분들은 이런 분들은 대화도 안 돼.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쟤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쟤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쟤는 제대로 냅두고 내가 바뀌어서 쟤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데미지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바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튼튼해지고 뭐랄까 의연한 사람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얘를 바꿀 수 없으니 결국에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저 인간이 저러는 거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결국 그 얘기로 가서 이 문제로 상담 상태에 오셔도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번 상담 선생님이 보기에 야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떼어내야 된다. 진짜 심각하다.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결국 상담 세트 오셔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너는 그거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 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자. 하나만 읽어보면 이게 너무 재미없어요라는 질문이 저도 있는데 재미없어요. 와 이거는 절대 앞뒤 상황을 알아도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 결국에 똑같은 얘기가 무시가요. 아니 왜 재미가 없지? 다들 재미없게 사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부터 선택은 어땠길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상담 센터에 오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들고 오시던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나는 그냥 과거 탐색 뭐 이런 거 나한테 있는 거야. 당장에 어떤 난 해결책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거가 이제 막 3사회 4회기 내내 매번 안팎으로 끝나는 이제 단기 해결 상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숙제 내주고 상담센터에 왔는 상담 선생님이 이런 거 나중까지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라든가 뭔가 이렇게 과제를 내주고 숙제에 오는 방식으로 흘러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 상담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에서 만족해서 돌아갈 수는 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상담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미국에서는 상담이 보험처리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리밋을 걸어놓은 거예요. 5번까지만 해주겠다. 그래서 네. 5번 안에 단계 해결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마구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생겨난 기법이긴 한데 만들긴 만들어놨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뭔가를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있기는 있지만 시도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재밌거든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떨렸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이제 질문은 다 뽑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이 혹시 안산에서 마음의 정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목표와 안산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벌죠. 물론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벌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마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상담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상담센터에 가면은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병원은 막 몇 달씩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뭐 정신과에 네, 정신과로 그런 데는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 반면에 심리상담센터는 아직 좀 많이 좀 알려지지 않고 한켠 뒤로 좀 밀려 있고 이런 느낌이 상담센터라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 조금 더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많아지면 도시도 조금 더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긴 하며 안 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됐으면 사실은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고 심리 상담에 대해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아까 뭐 전에 답변 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말씀만 해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걸음만 조금만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걸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첫 시작이 많이하고 그런 말을 좀 떠올려. 한 번만 용기 내서 그러니까 와서 알면 와서 없는 거고 그 한 번 용기 낸 걸로 앞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일단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든 저희 도와드릴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저는 여기서 느꼈었거든요. 옛날에 왔었을 때 와갖고 검사하고 이럴 때도 이미 검사하면서 저를 좀 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TCI 검사에 되게 주관식 답변을 적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걸 적어본다는 것부터가 약간 큰 괜찮은 기회였었고 많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온갖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좋게 얘기하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번만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만 내지도 내가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엄청 큰 용기이기 때문에 큰 용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는 마무리하고 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의 정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오셔서 저 영상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심리검사 MMPI, TCI, SCT 이 심리검사 3가지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첫 회기 할인은 이미 하고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3만원을 할인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3만원 할인받고 오셔서 내가 만약에 상담을 더 지속하겠다, 상담을 쭉 이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검사 3가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제가 했던 건 TCI 하나인데 이슈 나머지 2개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서 이 검사 3가지를 하는 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이제 검사를 무료로 하시니까 좋은 거고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께도 이거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검사를 못 하실 것 같은 분도 많은데 이제 선생님께도 말로 이 분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검사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됐고 또 아주 상담하는데 들어온 말들 때문에 검사 3가지 하면 아주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인터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의 정원 심리상담센터가 안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